자, 2차 전지 배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혼조세, 종목별 냉온탕 반복. 사실 LG엔솔 막 급등했다가 급락할 때는 에코프로가 플러스 3%를 좀 버텨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또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0% 등등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가 어제 이제 실적 나오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부진한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도 떨어지고 Q도 떨어지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공모가가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희망 범위 하단이 36,200원으로 정해지면서 발행 주식 수 자체도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 그로 따른 돈 들어오는 것도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에코프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OX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에코프로. 실적도 나왔고 에코프로 머티라는 어느 정도의 안개도 조금 거쳤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에 대한 눈높이는 이전보다 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이전과 비슷하게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쭉 들고 가면 된다. X. 쭉 들고 가면 된다가 X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목표 주가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될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이전과 변함없다. X. 이거 뭐지?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네. 없어 이거 보지 마세요. 예, 종이일 뿐입니다. 네. 자, 예. 뭐 하나, 앵커님 마음으로.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두 분이서 오케이. 이주연 대표님은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 생겼다라고 보시는 거고 몇 달 전, 몇 주 전과는 눈높이를 달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김민수 대표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쭉 그냥 들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일단은 이주연 대표님부터 어떤 점에서 좀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저는 몇 주 전에도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예.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전기차 판매에 대한 수요 뭐 이런 문제들 나오면서 지금 빠지는 건데 그거는 아직 뭐 금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니까 내년 지나서 괜찮아진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 추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상가 가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어제 오늘 지금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증시가 그동안 쭉 빠졌는데 시장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2차 전지가 계속 빠졌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전기차 판매가 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반영들 실적이 이제 뭐 기대치 눈높이만큼 계속 못 따라주니까 단기간에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런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조정받을지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기술적으로는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시점이 와야지 그동안 매도 일변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던 부분들 이제 좀 사볼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21선 위로 5일선이 올라왔고요. 여기서 갭이 떴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제 큰 갭이 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조금 메우면서 다시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가는 여기서 V자 반등이 쫙 나오기를 기대했다라면 사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뭐 정말 다 좋은데 시장 때문에 그냥 빠진 거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붙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갭 구간을 좀 메우는 선에서의 어떤 되돌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관점이다. 단기적인 관점이다. 이주연 대표님은 항상 가격적인 관점에서 수급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김민수 대표님은 반대로 산업적의 가치로 봤을 때 네. 성장성은 계속된다. 그래서 디스카운트는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두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산업은 만약에 산업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예. 그냥 안 봅니다. 팽개칩니다. 그리고 그냥 뭐 2차 전지는 남의 얘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에 대한 시각들을 지금 나오는 변화가
여러 가지 위축되는 국면들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다. 이렇게 시장에서도 변동폭 크고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매매하는 입장 트레이더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상황은 살 때는 아닙니다. 살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잠깐 차트 보시게 되면요. 하락할 때는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는 예.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죠. 120만 원대는 이거는 팔짜리. 근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과매도가 나오거나 시장에서 소외가 급한으로 나올 때는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거의 망할 것처럼 예. 전기차 시대 끝날 것처럼 나오는 이런 자리 쪽에서 극한까지 왔을 때는 사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면은 이런 변화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나왔을 때 이게 펀드멘탈이 변화가 되면서 나온 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외부적인 이슈나 요인 때문에 올라왔다. 그러면은 아무리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여주는 이제 실적 변화들이 앞으로 한 분기 6개월 이상은 약간 위축될 것 같다는 신호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강하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줄여줘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줄여주는 거 맞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지금 나오는 변화도 에코프로가 이제 받는 관점 쪽에서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겠죠. 이게 지금 생각보다 경쟁률이 17대 1이 뭡니까? 운도 없어요. 이런 시점에 IPO를 근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지금 전구체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지금 연간 5만 톤 가지고는 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25만 톤까지 늘리겠다. 근데 돈은 일단 IPO를 통해서 조달하겠다라고 하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이거 중국에서 지금 90%다 전구체 수입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서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이차전지 산업적으로도 당연히 그런 자립화가 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게 되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업황들이 꼬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덜 IPO 그러니까 상장 차익이 좀 덜 적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나오는 이 종합적인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지금 시장에 위축 요인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걸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지 그냥 아예 상관없어 그냥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매수 이렇게 네. 하기에는 좀 흐름을 타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아마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제 신규 청약 들어가겠죠. 예. 청약 들어가면서 경쟁률하고 이렇게 나올 텐데 거기서 또 부진하다 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주가에 대해서 그대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럼 나와서 생각보다 뭐 2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여준 것에 대해서 비싸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시장에서 또 적정 밸류가 나왔었을 땐 그때는 성장 밸류가 또 사라지고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또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 또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산업 자체적인 걸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는 또다시 가격 메리트가 나올 시점까지 기다리자. 네.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궁금해서 그 많은 분들이 특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금지 청원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보이셨잖아요. 그 정부에서도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좀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대했던 상승률보다는 좀 저조한 느낌?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저께 어제 이렇게 오르고 오늘 또 14%로 아래로 내려 꽂는 게 요거는 공매도 금지랑 요런 등락률을 같이 인과관계를 놓고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민수 대표님? 근데 상승률이 만만치 않다고요. 저 60만 원대 샀는데 네. 9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렇죠. 네. 50%인데요. 네. 네. 그럼 성장률이 주가 대단했죠. 네. 네. 단기 상승 쪽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평단은 100만 원 전후일 거예요. 네. 60만 원에서 이제 물 타려고 했는데도 이제 돈도 없다라는 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고 네. 그런 의미로 보면은 바닥에서 상승률은 굉장히 대단하지만 사실 전체 주주들의 평단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제 100만 원 넘어서 들어간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본전까지는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공매도 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계속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유통잔고 주식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가 하면 10%가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나온 것 대해서 이건 너무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주가 밸류가 비싸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루 거래량의 뭐 30%가 공매도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거에 대한 정상화를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좋은데 지금 업황이나 실적 가이던스를 모든 이제 배터리 업체나 아니면은 나머지 업체들도 주는 게 그게 지금 개연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올라오게 되면 일단 나 줄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겠죠. 단순히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지. 그렇게 되면은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나왔던 게 P는 더 많이 떨어지고 Q는 여전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그러니까 물량의 공급은 14%가 늘었고 P의 과정에서 나오는 건 18%가 하락했습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재고 손해까지 재고 갖고 있는 것까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해로 잡혀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던 모든 것들이 디레버리징이 나오다 보니까 더 위축된 거고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과정이 끝났어요. 달러가 약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탈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오는 거는 리튬 가격이나 메탈 가격을 보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앨범알. 이 회사가 바닥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기조로는 지금 앨범알 차트인데요. 거래는 엄청 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3분의 1 토막 났어요. 이런 상황 쪽에서 여기가 지지되느냐 한 120달러대 전후가 지지되느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아까 보니까 글로벌 IB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많이 빠졌다. 여기서 리튬 가격만 반등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올 회사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또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P도 감소하고 Q도 감소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전망치입니다. 예, 4분기 전망치가 그렇고 이번까지는 Q도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에코머티 요게 상장하면 에코프로한테 주가적인 측면에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예요. 예, 이때까지 플러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에코프로만 다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뭐 마이너스라고 일단 생각해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상장 전까지 단기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5일선이 21선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요거 이제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사실 21선 돌파하고 처음으로 21선까지 딱 내려왔어요. 예. 이 종가에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는 맞거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런데 뭐 내일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공매도 아까 얘기하신 거는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메이저 뭐 큰 외국계 증권사라고 해요. 네. 공매도를 많이 쳐놨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차익 실현도 하고 또 공매도도 때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쪽으로 숏으로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딱 떴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요. 손실이 크겠죠. 네. 그러면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숏커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는 이제 굉장히 등치가 큽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러면 요거 뭉탱이로 사가지고 매도에다가 걸어 놓으면서 겁을 주면서 더 내려간다 얘기하고 앞으로 50% 가격 더 빠질 거라고 기사도 때리고 하면서 숏커버를 처리를 해야 될까요? 후자겠죠. 네, 그러면 주가가 빠진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청약 첫날 증거금이 나왔습니다. 5,500억대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적지 않은데요. 그래요? 네, 두산 로보틱스 다음입니다. 올해. 이 정도면 5,500억. 네, 다음 내일까지 또 진행됐을 때 혹시나 또 많이 몰렸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또 반등시도가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전기차 뭐 어쩌고 뭐 배터리 뭐 중국 뭐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뭐 해도 되지만 사실 그런 얘기는 계속 해왔었고 너무 피로하고 지금 하는 거에서도 사실 의미도 없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으로 좀 미루도록 하고 그러면 짧게만 이거 지금 가지신 분들 네. 뭐 탈출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보겠다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새로 사신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일단 보유자 입장 혹은 이제 신규 접근의 입장으로 김민수 대표님. 네, 보유자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은 신규 입장. 신규 알겠습니다. 네, 신부 입장. 아유, 네. 진행 잘하시네요. 네. 네. 저라면은 네.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가격대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아마 한 번에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긍정적인 뉴스 나오게 되면 단기 반등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관점으로는 약간 다시 80만 원대 근처까지 단기 반등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저항권 때 들어오게 되면 그냥 밀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도하다가 빠질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예. 80만 원대 근처까지 다시 힘내서 들어온다. 줄이십시오. 줄이셨다가 다시 어차피 지금 이 상황들이 유지되는 거 뭐 당장 풀릴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리튬 가격들이 내일부터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 가지면서 다시 가격 메리트 나올 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다시 고비중을 채우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요? 신규 접근이라면 일단 내일 시가 상승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상승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 구간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80만 원 저도 한 그 정도 선까지 한 70 뭐 짧게 본다라면 네. 77만 한 5천 원까지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상에서는 저는 이번에 60만 원 구간 정도 갔다가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예.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는 어찌됐든 하락은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변수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상장 이후에 과연 이 저점을 지켜줄 것인지 그게 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상장 전까지는 60만 원 이하 최근에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관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정 시는 단기 반등을 노리고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시나리오별로 잘 전략을 세워보셔서 그 전략대로 냉정하게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